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백종원 대표 같은 사람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그 대선 주자 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오늘 채찍질을 가하는 의미도 있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보수 진영의 공감 능력이나 소통력이 떨어진다 이 지적을 한 거죠. 조금 더 강도 높은 의미 아닐까요? 니들은 아니야 이런 거 아닐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최근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도 백종원 대표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인지도로 치면 뭐 우리나라 손꼽는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감자도 그냥 막 한 30만 톤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던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왜 백종원 대표를 얘기했을까요? 이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뭐 이런 초선 의원들 얘기를 하다가 백종원 대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어쨌든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저는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의 의중은 계속 지금 이제 그 대선 주자 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뭐 유승민 의원, 원희룡 지사,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채찍질을 가하는 의미도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랑 친하고 하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서 너무 안 뜬다. 라는 얘기를 봤는데, 안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정치인의 숙명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내 스타일대로 가가지고 고지고대로 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가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치인 중에는. 예를 들어 이회창 총재 이런 분들 스펙이나 자질 면에서 아니면 국정 경험이 이런 데 있어서 뭐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후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딱딱해 보이는 스타일을 개선하지 못해가지고 두 번 연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수의 주자들한테도 어떤 가치나 어떤 스타일을 좀 이식했으면 좋겠다. 전 편입시켰으면 좋겠다.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장관이 언급하는 지점이 대중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아까 국장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저도 예를 들어 사회 명망가분들 아는 분들 꽤 있지만 제가 방송에 잘못 전화해가지고 형님 뭐 이렇게 하면은 거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는 실제로 뭐 식품회사라든지 아니면 유통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전화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모습 같은 걸로 그걸 치환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방송 모양을 만들어낸다든지, 이건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애초에 물론 편집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썼겠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뭐 대중과의 소통 능력, 또 요즘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의긴 하지만 쇼맨십, 쇼통이라도 할 줄 아는 것이 보수 진영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를 좀 지적해 나가는 거죠. 아니 그만큼 지금 보수 진영의 자칭 타칭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나 소통력이 떨어진다 이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분발해라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의미 아닐까요? 니들은 아니야 이런 거 아닐까? 저는 거의 그렇게 읽었고, 기존 주자들을 디스한 겁니까? 뭐 근데 이제 뭐 대놓고 뭐 그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발이 오니까. 그러나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주자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래통합당 내에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과거와는 다른 눈으로 정치를 보기 시작한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뭐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을 떠나서 대선 주자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으로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굉장히 뭐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편안하게 느끼는 네, 그런 네. 인품과 이런 네.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와는 또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요구하는 리더십 혹은 그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리더의 그 자질이랄까 네. 혹은 뭐 면모랄까 상. 이런 거는 네. 뭐 그런 점을 애둘러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 실제 뭐 그렇다 그래서 백종원 씨를 찾아가서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 백종원 씨가 오늘 어딘가 뭐 그 기자가 물어봤더니 네. 반응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고 지금 하는 일이 좋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오퍼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예. 저는 뭐 여야 막론하고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마다 뭐 한결같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한 분이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이런 언급을 계기로 해서 뭐 정치권에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예. 이제 그 결국 가치 중요하게 이제 찍은 가치라는 것이 결국 쇼맨십이라든지 아니면 소통 능력이라고 이제 한 이상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정확한 지점이고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봐요. 네.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의 뭐 다른 부정적인 의미가 좀 부정적인 면도 편입돼 있긴 하지만은 가장 그래도 소탈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지금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대표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꽤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봐요. 홍준표 네. 대표가 지금까지 뭐 설화도 몇 번 있었고 하지만은 그와 관계없이 가식 없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이미지는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그건 물론 백종원 씨가 가진 이미지랑은 결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시험 과목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 정하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씩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할 때마다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들이 바꿔가면서 보수의 대선판이 좀 달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당장 그런 이제 소통이라든지 쇼맨십이란 게 뜨면은 가장 먼저 우선 그 정치부 기자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인물들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김세현 홍정우는 아닌데 이렇게 바로 또 가거든요. 네, 유승민도 네. 아니지. 유승민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닌 것 같네. 네. 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거꾸로 이제 뭐 화두가 됐던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인가 네.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시험 과목을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팀의 실력이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쨌든 월등한 아주 그 탁월한 걸출한 선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미래통합당 평균 성적이 낮아요. 아. 평균 수준이 낮습니다. 사실은 김종인표 무슨 기본소득이며 혹은 뭐 김종인표 개혁이며 비전이며 이런 얘기가 돼도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현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게 의문스러울 정도로 항의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항의 전화 와도 상관없어요. 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예. 이게 평균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볼 때. 예. 이게 이제 뭐 박근혜 정권 4년 거치면서 또 탄핵 거치면서 또 지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 그 황교안 대표로 표창되는 네. 그런 그 이 결실 없는 장애 정치 이런 거 거치면서 수준이 굉장히 다운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운된 경쟁에서 그런 어떤 걸출한 대선 주자, 뭐 탁월한 인물, 군계일학 같은 인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게 대선 주자들이 많아서 주자군이 풍부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 누군가 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대선 주자가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이 극강의 경쟁력을 갖는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토양 자체가 굉장히 그러기가 어려워요. 아, 저는 예. 이 대목은 예. 아마 정치를 많이 해보시고 잘 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딛고 있는 인력 풀이 굉장히 좁은 거죠. 네.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공천 준다 그래도 안 가고. 예.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요. 그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트레이닝의 의미가 강할 것이다라는 게 누구를 새로 만들기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의 돌출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흥행 경선의 표본처럼 이야기되지만은 노무현은 그 이전부터 스타였고 그 이후에 본인이 고행길에 들어갔던 것 때문에 더 강해져서 온 사람인 거고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가 됐던 사람이 다시 이제 신곡을 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뭐 그냥 신출내기 아무나 가가지고 뭐 아내를 버리랍니까 이래가지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말죠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감동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그 전의 행보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역시 저 사람 패기 하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아무나 가가지고 무슨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래 보세요 무슨 소리야 이러고 말죠 그냥.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능력은 이제 보여준 거네요. 이렇게 한 번씩 이슈를 던져가지고 그것이 화제가 되도록 하는 거, 그 실제적인 뭐 이루어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한 번씩 이렇게 이슈를 던지는 능력 이런 것은 몇 번 보여준 거네요. 지금. 이분이 괜히 대선판에서 사실 대선과 대선 직전 총선판에서 승리의 남신처럼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럼 엊그제 그 정청래 의원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길을 뭐 가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혹시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생각도 있다고 봅니까? 정청래 의원님은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랑 사적인 그 감정이 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청래 의원님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행보를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비마다 사심이 강했던 인물이었다면은 우리 그런 분들 꽤 봤어요. 예를 들어 뭐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에서 뻔히 1등, 2등 후보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 근데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번에는 대선 출마해볼까 하다가 한 달 만에 접었죠. 한 2주 만에 접었죠. 거의. 뜻은 좀 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붙들고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려울 거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차기 대선 때 되면 그분이 이제 82이세요. 만으로. 물론 뭐 82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바이든이 78이에요. 네네. 못하라는 법은 없으나 본인이 생각해도 앞으로 2년 이후에 있을 대선이 그런 대선이 아닐 거라는 건 모르겠습니까? 그건 모른다면은 뭐 저는 저분이 지금까지 저런 정치를 해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지난번에 또 젊은 세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고민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대선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가. 보면은 이제 재수했던 분들이 대체로 대통령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대선 주자군 중에 보수에 넓게 봤을 때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정도예요. 그 이외에 대선 출마했던 사람 또 있나요? 없죠? 없어요. 당내 경선 나왔던 사람들은 좀 있는지 몰라도 본선 나왔던 사람들은 그 세 사람 정도라고요. 근데 그 세 사람 다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데미지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데미지를 딛고 일어나서 이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가 되기에는 지금 뭐 좀 앞길이 잘 안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처럼 이렇게 정치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변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단숨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 이제 대선을 겪어봤던 주자들은 경쟁력이 많이 지금 훼손돼 있고 이런 상황이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고민이겠죠. 예. 하여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대표를 이야기한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박원석 정의당 정책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 백종원 대표를 꼭 집어서 뭘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뜻보다는 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백종원이라는 인물을 좀 대표되는 뭔가 좀 새로운 대중에 맞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